안녕하십니까, 발급입니다. 금요일날 NDF 시장에서 환율이 발작을 했죠. 종가로 1501원을 찍었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나라 금융위기 이후에 처음이죠. 당연히 이제 주식시장에는 데미지가 있겠습니다. 제가 누누이 말했지만 주가 고공에서 전쟁은 리스크 확대고, 그리고 지금까지의 달러 모습에서 우리는 달러 역습을 맞게 돼 있다고 유튜브에 노상 지금 올렸죠. 이제 그게 들어맞고 있습니다. 지금 한국 금융시장에서는 매우 이상한 현상이 동시에 나타나고 있는데, 정부 정책 하는 거를 보면은 금융위기 직전 행동하고 많이 유사합니다. 이제 지표에 개입을 해서 착시 효과를 만들고, 거기다가 이제 물가 상승 압박을 엄청 받고 있잖아요. 유가도 오르고 달러 인덱스도 요동치고, 게다가 현재 우리 한국 달러 유동성 경색이 발동되고 있는데, 이거를 진정시키려면은 금리를 올려야 할 판에 100조라는 유동성을 공급했죠. 당연히 워낙 약세가 초래됩니다. 근데 이런 짓을 왜 했을까요? 뻔히 경제 이론을 무시하면서. 그거는 이제 주식시장 붕괴하고 PF 채권 부도해서 연쇄 도미노로 엎어질까 봐서 그냥 다짜고짜 유동성을 공급한 거죠. 게다가 이제 달러를 누르려고 스무딩 오퍼레이션을 무지하게 했어요. 근데 이제 다 실패하고 결국은 글로벌 시장하고 동조해갖고 1,500원을 돌파했는데, 여기다가 이제 외국인 애들이 최근에 한 15일 동안 30조 정도 주식시장에서 매도를 했죠. 근데 더 이상한 건 이제 주식시장이 붕괴도 안 해요. 이상하죠. 근데 이제 1,500원을 찍으면서 이제 사람들이 이제 머릿속에서 슬슬 떠오르는 게 있습니다. 이거 혹시 외환 위기 오는 거 아닌가? 하지만 이제 금융시장에서 진짜 중요한 거는 이제 환율이나 주가가 아니라 달러 유동성 구조입니다. 오늘은 이 문제를 이야기하기 위해서 FX 수합 시장, 외국인 자금 흐름, 그리고 국가 위험 지표를 중심으로 지금 한국 시장에서 실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환율 1,500원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죠. 한국 금융 역사에서 환율이 이 수준에 접근했을 때는 항상 금융 스트레스가 발동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이제 1997년도 IMF, 2008년도 금융 위기죠.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환율 상승만으로 이제 외환 위기를 판단할 수가 없어요. 외환 위기 때는 이 네 가지 지표가 동시에 움직입니다. 첫 번째가 이제 환율 상승, 국가 CDS 급등, 외국인의 채권 자금 이탈인데 요거는 우리나라 국채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가 FX 수합 시장의 붕괴. 요 네 개가 동시에 나타날 때가 이제 국가 위기죠. 그러면 이제 FX 수합 시장 한번 보죠. 요게 쉽게 말해서 이제 원화를 맡기고 이제 달러를 빌리는 거래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결정되는 게 이제 수합 포인트라고 하는데, 공식은 매우 간단합니다. 딱 요렇게 나와요. 이게 뭐냐면 이제 한국 금융기관이 달러 빌리는 금리 같은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수합 포인트가 떨어지면은 달러 빌리기가 어렵게 되는 거죠. 돈이 많이 들고. 근데 이제 최근에 외환시장 특징이 변동성이 빠르게 증가하면서 월평균 환율 변동이 0.45에서 0.58까지 크게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변동성이 발생하면은 따라오는 게 있어요. 해지 수요 증가, 달러 수요 증가, 수합 포인트 하락. 그래서 이제 달러 확보가 점점 어렵게 되는 거죠. 게다가 이제 외국인이 주식시장에서 30조 한 달간 팔았던데, 이거가 뭔 얘기일 것 같아요? 주식 판 거 달러로 바꾸겠죠. 그러면 이제 수합 포인트 하방 압력이 점점 거세지겠죠. 그렇다면 이제 외환 위기인가? 객관적으로 말씀드려서 금융시장 지표로 보면 그렇지는 않다. 이게 이제 한국 5년 CDS 수준을 보면은 28에서 30 정도예요. 이거는 글로벌 기준에서 엄청나게 안정적인 국가를 의미합니다. 이게 한 100bp 이상 되면 이제 금융 스트레스고, 200bp 이상이면은 국가 위기죠. 그래서
요즘 CDS가 이상한 발작을 하는데 뭐 안정적인 수준에 있다고 말씀은 드릴 수 있죠. 그리고 이제 오늘 핵심 외인의 한국 국채 보유입니다. 평균적으로 보면 한 250조 정도 갖고 있는데 이 보유액 중에서 이제 국채 비중이 무려 91.2%에 달합니다. 그리고 1월 말 기준으로 330조가 넘었죠. 이게 뭘 의미하느냐? 한국에 외환 위기가 오지 않는다는 반증이죠. 만약 한국에 외환 위기가 시작된다면 외국인이 주식보다도 국채를 먼저 던지고 빠져나가겠죠. 하지만 아직 그런 신호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나타난 구조를 한번 정리하죠. 환율 상승, 외국인 주식 매도, FX 수합 압력 증가. 이 부분은 이제 확실히 외환시장 스트레스를 의미하죠. 근데 아직까지는 이제 CDS가 안정 수준에 있고 외국인 한국 국채 이탈이 없고 그래서 외환 위기라기보다는 달러 수요가 증가한 스트레스 국면이라고 볼 수 있는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하나 주의할 점이 우리가 달러 현찰이 없어요. 생각보다. 보통 사람들이 이제 4,300억 달러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그거 맞아요. 근데 현금은 225억 달러밖에 없습니다. 이제 그것도 모자라갖고 최근에 이제 30억 달러 정도 외평채를 발행했죠. 근데 이게 엄청 녹았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뻔히 아는 그 글로벌 환투기 세력들이 공격을 하죠. 한국에 1460원까지 눌러놓으면 달러가 얼마나 쌉니까? 그거 낼름 사요. 그러면 달러가 올라가고 그걸 또 팔아요. 그러면 한국 정부가 이제 또 눌러놓죠. 그러면 또 사고. 그런 게 이런 모습이에요. 이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이상의 천문학적인 돈이 증발되는 현장이죠. 그러면 왜 정부는 이런 짓을 할까? 그건 다음 편에 말씀드릴 건데, 주식시장 방어, 그리고 딴 위기를 뒤로 미뤘다는 거. 이게 갑자기 터진 거죠. 지금 한국 금융시장은 분명히 압력이 커지고 있는 구간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완전히 위기로 넘어가느냐, 그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채권 시장에서 외국인이 던지느냐, CDS가 요동치느냐, 요거를 열심히 봐야죠. 근데 이제 IMF나 금융위기가 안 온다고 해서 주식시장 붕괴가 안 일어난다는 거는 다른 얘기입니다. 그리고 요 차트 한번 보시죠. 삼성전자하고 현대차 외국인 비중입니다. 요거는 코스피 역사상 단 한 번도 나오지 않는 이제 이상한 수급이죠. 이거 하고 달러 단기 현찰 부족 이거를 섞어서 다음 편에는 그 실체를 이야기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